오늘부터 시작되는 나흘 연휴 기간, 도내에서도 풍성한 행사와 이벤트가 펼쳐집니다. 어린이날 행사와 영화제, 한지 축제 등을 안내합니다. 정부가 상수도 요금 현실화를 추진하면서 수도료가 급격히 오르고 있습니다. 지방공사 설립을 통한 업무 위탁도 예정돼 물가 급등이 예상됩니다. 아침밤을 굶고 등교하는 중고생이 10명 중 3명꼴입니다. 학생들 건강을 위해 등교 시간도 늦췄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네, 황금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아침 교통 상황과 날씨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백제대로인데요. 출근 차량이 없어서 그런지 도로는 한산한 모습입니다. 새벽에 안개가 끼기도 했지만 날이 밝자 지금 전주 시내는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연휴 첫날이자 어린이날을 맞아 낮 기온도 초여름 수준인 28도까지 올라가겠습니다. 하지만 비가 예상됩니다. 밤부터 내일 아침까지 5에서 10mm가 내리겠는데요. 남은 연휴 기간은 나들이 하기 좋은 구름만 조금 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네, 어린이날을 시작으로 사흘 동안 황금 연휴가 이어집니다. 멀리 가지 않더라도 도내 곳곳에 가족들과 즐길 만한 체험, 전시와 축제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진호 기자입니다. 어린이날을 맞아 전주 자연생태박물관에서는 마술 공연과 보아뱀 만져보기 같은 다양한 체험이 진행됩니다. 국립전주박물관과 군산 근대역사박물관, 전라북도 어린이회관도 민속놀이 체험 등 어린이날 행사를 갖습니다. 모악산 자락에 있는 전북도립미술관에서는 어린이와 가족을 주제로 한 전시가 열립니다. 가족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다양한 예술 작품들을 연휴 내내 볼 수 있는데 오늘과 8일에는 밤 9시까지 연장 운영됩니다. 어린아이와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현대미술. 그래서 현대 작가 16명의 그 작가들이 100여 점의 작품으로 마치 그 어린아이들을 끌어당기듯이. 매진 행렬을 이어가고 있는 전주국제영화제도 연휴 기간 영화 상영과 이벤트를 펼칩니다. 오늘 저녁에는 영화제 시상식이, 내일 저녁에는 폐막 전야제가 진행되고 7일에는 폐막작인 유승환 감독의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가 고사동 야외 상영장에서 상영됩니다. 전주 한지문화축제도 오늘 개막해 축제 열기를 돋울 전망입니다. 한지 패션쇼 같은 다양한 볼거리와 함께 한지 축구공차기처럼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과 이벤트가 마련됐습니다. 한지가 이렇게 우리나라의 오랜 역사들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문서였구나. 그리고 어쩌면은 이 한지는 우리 삶의 생활 속에서 이렇게 있는 그런 거였구나 느낄 수 있는. 어린이날인 오늘 도내는 낮 동안 막다가 밤늦게 비가 시작돼 내일 아침까지 5에서 10mm가량이 내리겠고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낮 기온이 25도 안팎까지 올라 초여름 날씨로 보이겠습니다. MBC 뉴스 정진호입니다. 어린이날인 오늘 전주동물원 무료 셔틀버스가 운행됩니다. 전주시는 오늘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종합경기장 수당문과 전북대병원 본관 앞 우화중 교문과 어린이회관 입구에서 출발하는 무료 셔틀버스를 동물원까지 운행합니다. 동물원 주차장이 만차가 되는 시간부터 사대부고 사거리와 연화마을 입구, 북초등학교 사거리에서부터 차량 진입이 차단됩니다. 임시 공휴일인 6일부터 8일까지 전주 한옥마을에 특별 교통대책이 마련됐습니다. 전주시는 한옥마을 관광객 주차 편의를 위해 기존 한옥마을 주차장에 임시 주차장 600면을 추가로 확보했으며 남원선 춘향로에 관광버스 50여 대의 노상 주차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승용차는 인근 홈플러스 주차장과 국립무형유산원, 전주교대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최근에 수도요금 고지서를 자세히 들여다보셨다면 예전에 비해 요금이 많이 올랐다고 느끼셨을 텐데요. 이 해마다 요금을 인상하는 시군이 있을 정도에 또 인상폭도 가파릅니다. 먼저 박찬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읍 시는 지난 1월 상수도 요금을 평균 12%, 하수도 요금은 57%나 인상했습니다. 더구나 오는 2018년까지 해마다 이 정도의 인상률로 요금을 계속 올린다는 방침입니다. 말 그대로 요금 폭탄이 예고돼 있지만 이를 알고 있는 시민들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해마다 요금이 오를 거라는 말에 우려 섞인 볼멘 소리들이 이어졌습니다.
오, 그렇게 많이 올라요? 네. 큰일 났네. 진짜 목욕탕 오는 사람들 큰일 났네. 모르는데 아무튼 물값이 다른 때보다 많이 나왔어요. 부담이 뭐 안 되는 건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또 세차요금 올린다는 것은 또 좀. 상수도 보급률이 97%에 이르는 정읍시. 수자원공사의 위탁에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 걷어들이는 수입이 상수도는 66.1%, 하수도는 11.9%에 불과합니다. 이렇다 보니 해마다 쌓이는 적자만 260억 원에 이릅니다. 경제가 어렵고 또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해서 지금 올리지 못했습니다요. 근데 또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중앙에서 또 권고를 했어요. 아직은 잠잠하지만 조만간 표출될 요금 인상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과 반발을 어떻게 설득하고 해소할지 지자체들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MBC 뉴스 박찬혁입니다. 이 같은 상수도 요금 인상은 지금의 요금이 생산 원가에 비해 너무 낮은 데 원인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지방공사를 설립해 요금 현실화에 나서겠다는 계획이어서 조만간 상수도 요금 폭등 사태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창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내 시군이 예고한 상수도 요금 인상 계획입니다. 무주군은 해마다 30%씩 물값을 올리고 있고 진안군은 2년간 무려 50% 인상을 준비하는 등 물값 인상폭이 엄청난 수준입니다. 이 같은 물값 인상은 시군의 상하수도 적자 폭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591억의 적자를 내는 등 만성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 적자 부분을 14개 시군의 자체 재원으로 메꾸는 등 열악한 지방 재정 여건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시군에 상수도 요금을 현실화할 것을 주문하며 생산 원가의 90%까지 맞추도록 했습니다. 현재 전북에서 정부의 목표치인 90%를 넘는 곳은 전주와 익산, 군산 등 3곳에 불과하고 7개 시군은 50%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현실화율이 떨어지는 곳은 하나같이 영산 군지역인데 정부 지침에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물값 인상에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나아가 상수도관에서 새는 물을 잡겠다며 앞으로 6년간 노후관 고체에 2천억 원을 투입하는 등 30% 가까운 군지역의 누수율을 20%까지 낮춘다는 계획입니다. 또 현재는 시군의 사업소로 돼 있는 상수도 업무를 아예 지역 공사를 설립해 넘겨주기로 했습니다. 결국은 내부 유혈화로 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그 상하수도 사업소들이 책임 경영대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상하수도 공사는 수도요금 현실화에 속도를 낼 전망이고 상당수 도민들은 조만간 지금보다 배가 넘는 물값을 감당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체장의 선심성 행정은 물론 인위적인 공공기관의 물가 억제까지 늦어진 물값 구조조정의 여파는 고스란히 도민들의 피해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새만금 국제공항의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 확정 고시가 다음 주에 이뤄질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미 새만금 공항의 계획 반영을 마무리 지었지만 정부 내 절차를 이유로 다음 주 초 확정 고시할 계획입니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다음 달부터 사전 타당성 조사를 통해 경제성을 끌어올리고 사업 내용과 투자 비용 등 청사진을 그려가게 됩니다. 열차로 전주를 찾는 방문객이 급증하면서 전라선 KTX 증편 논의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에 따르면 KTX 등 열차를 통해 전주역에 도착한 이용객은 2013년 99만 명이었지만 2015년 127만 명으로 2년 새 30만 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전주시는 8월 개통 예정인 수서발 KTX의 경우 전라선 증편 계획이 없지만 다른 시군과 공동으로 국토부와 코레일 측에 전라선 KTX 증편 요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침밥을 먹지 않고 등교하는 학생이 10명 중 3명으로 특히 도내 학생들의 아침 결식률이 높습니다. 학생들 건강을 위해 등교 시간까지 조정했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이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침 8시가 되자 등교를 하는 학생들로 교문 주변이 북적입니다. 주변 편의점에서 간단한 먹을거리를 사는 학생들도 눈에 띕니다. 학생들에게 아침을 먹는지 물어봤습니다. 꼬박꼬박 챙겨 먹는다는 학생도 있었지만 먹으면 하루가 좀 상쾌하고
네, 맑아지는 것 같아서. 아침을 먹지 않는다는 학생도 상당수입니다. 시간에 쫓기는 고등학생들 가운데는 안 먹는다는 답변이 특히 많습니다. 왜 못 먹어요? 네, 잠을 많이 자서 시간이 없어요. 야자하고 집에 오고 씻고 나면 한 11시 되고 좀 공부하고 자다 보면 12시, 1시 돼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가 조사를 해보니 지난해 도내에서 주 5일 이상 아침 식사를 거른 중고교생은 조사 대상 2,900여 명 가운데 30.8%에 달했습니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입니다. 지난 2011년 25.3%에서 갈수록 증가 추세입니다. 특히 지난해 여학생들의 결식률은 35.6%로 남학생보다 9.3%나 높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청소년들에게 아침밥은 학습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일상생활에도 활력을 준다며 꼭 챙겨 먹을 것을 조언합니다. 우리가 아침을 거르게 되면 뇌가 에너지로 쓰는 포도당이 부족해서 집중력이 떨어지고 사고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학생들의 건강권을 위해 등교 시간 늦추기 정책까지 도입했지만 아침을 못 먹고 등교하는 현실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경영난 타개를 위해 군산시가 지원 대책을 추진합니다. 군산시는 어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관계자와 간담회를 열어 협력사들의 경영 안정을 위해 추경 예산 확보에 지원하고 담보자산과 신용을 상향 조정하며 이자율 인하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군산조선소 측은 인력 감축이 불가피하다며 울산 본부와 다양한 자구 노력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전북 만들기 운동이 추진됩니다. 전라북도는 어제 도내 14개 시군 상공회의소와 함께 협업회의를 갖고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는 시스템 확립과 기업 규제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또한 각 시군에서 운영하는 찾아가는 현장 기동반과 기업 후견 인재, 기업 지원 사무소 등 기업을 위한 제도와 기구를 홍보한다는 계획입니다. 비정규직 대다수가 고용 서비스 기관이 아닌 사적인 경로로 취업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대 최준호 교수가 도내 700여 명의 간접 고용된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친지 지인의 소개나 추천이 50.5%, 생활정보지나 인터넷 광고로 취업한 경우가 32%였습니다. 하지만 민간과 공공 직업활성 기관을 통한 경우는 10%에 불과해 제 역할을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민들을 울리는 전화금융사기, 보이스피싱이 갈수록 변형되고 진화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보이스피싱은 중국풍의 어눌한 말투를 사용하며 수사기관을 사칭해 돈을 가로챘지만 최근에는 절도형 보이스피싱과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이라 불리는 신종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절도형은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통장에 있는 돈을 다 빼서 집에 보관한 뒤 그 집에 침입해 돈을 훔치는 수법이고, 대면 편취형은 공기관 직원을 사칭한 조직원이 직접 피해자를 만나 예금을 국가에서 보호해주겠다며 속인 뒤 돈을 건네받는 수법입니다. 올 들어 도내에서 적발된 보이스피싱은 22건으로 피해 금액만 해도 4억 5천만 원이 넘습니다. 보이스피싱은 근거지를 해외에 두고 있고 조직원 간의 연결을 철저히 차단하기 때문에 범죄 조직 전체를 소탕하기 어렵고 수법이 날로 치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검거도 쉽지 않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이 같은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금융기관 직원과 경찰서 직원 간의 1:1 멘토링 체제와 피해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고 노인정과 복지관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예방 홍보 활동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피해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개인정보 관리를 철저히 하고 보이스피싱 유형을 알아두고 의심과 예방하는 것이 최우선의 과제입니다.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은 절대 개인정보를 묻지 않고 돈을 이체하라고 하거나 은행에서 예금을 찾아 집이나 대형 쇼핑몰 보관함에 보관하라고 절대 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길 당부 말씀드립니다. MBC 논평이었습니다.
교육부에 감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김승환 교육감의 첫 공판이 어제 열렸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 일선 학교장들에게 교육부가 요청한 감사 자료 제출을 거부하도록 지시해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승환 교육감에 대한 1심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법원에 출석한 김 교육감은 감사는 받되 학생에게 피해를 주는 자료 제출은 거부하도록 학교장 자율에 맡겼다며 변론에 자신을 보였습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4.13 총선과 관련해 기자 2명에게 해외여행 경비를 제공한 혐의로 이한수 전 익산시장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전 시장은 선거를 60여일 앞둔 지난 2월 베트남으로 여행을 간 지역기자 2명에게 현지 사업가를 통해 각각 $500 상당의 여행 경비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돈을 받은 지역기자 2명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완주군이 국내에서 두 번째로 유니세프 아동 친화도시로 선정됐습니다. 또 군산시가 올해를 군산 관광 200만 시대 원년의 해로 정하고 다양한 관광 홍보 마케팅을 추진합니다. 그 밖에 시군 소식 임홍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완주군이 전국 시군 가운데 최초로 유니세프 아동 친화도시 인증을 받았습니다. 완주군은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아동 친화적 가치 실천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아동 청소년 배려와 농촌형 친화도시 조성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아동 친화 도시는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로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기본 정신을 유지해야 합니다. 유니세프 아동 친화 도시 인증이 새로운 시작이라는 각오로 아동 청소년이 행복한 완주를 만들기 위해 온 행정력을 모으겠습니다. 군산시가 관광객 200만 시대를 목표로 한국도로공사 군산휴게소와 군산관광 홍보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은 군산 휴게소의 명칭을 시간여행 등 군산을 상징할 수 있도록 바꾸고 역사 박물관을 축소한 형태의 테마공원을 조성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1회 순창 세계 소스 박람회가 고추장 민속마을에서 오늘 개막해서 8일까지 이어집니다. 세계 11개 나라 100여 개 기업이 참가하는 박람회는 전통 장류의 세계시장 진출을 모색하기 위한 행사로 소스 전시는 물론 소스의 여왕 셰프 예완의 요리와 각종 어린이날 이벤트 등이 펼쳐집니다. 이번 연휴 기간 시군별로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됩니다. 임실군은 오늘부터 나흘간 완주 순천 고속도로 오수 방면에서 임실 앤치즈 홍보 판매 행사를, 무주군은 태권도원 등 관광지 무료 입장과 숙박업소 음식점 10% 할인 행사와 함께 10개 마을에서는 마을로 가는 봄 축제를 진행합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전남 영광의 한빛원전 2호기가 기기 점검을 이유로 2개월간 발전을 중단합니다.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자력본부는 한빛원전 2호기가 어제 오전 10시부터 저압터빈을 분해 정비하고 변압기와 송수전 전로를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빛원전은 점검을 마치고 7월 초 발전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 피해 구제를 위한 홍보 활동을 벌였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는 전주영화제 메인 행사장에 부스를 설치하고 인터넷상의 악성 게시글과 명예훼손의 심각성을 알리고 실제 피해 시 인터넷 피해 구제 센터를 통해 도움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안내했습니다. 인터넷 피해 구제는 방심위 구제센터 대표전화 1377번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도내 공립유치원과 초등학교 급식에는 유기농 쌀이 공급될 전망입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그동안 학교 급식에 무농약 쌀을 지원했지만 올해부터 공립유치원과 초등학교 급식에는 친환경 등급을 한 단계 높여 유기농 쌀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이 밖에 학생 수가 적은 소규모 학교에는 급식 비용을 추가로 지원해 급식의 품질을 높일 계획입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국립민속국악원은 오늘부터 4일간 예원당에서 어린이날 기획 공연을 선보입니다. 국립무형유산원은 오늘 어린이날을 맞아
교과서에 나오는 우리 음악을 공연합니다. 전북 도립국악원은 오늘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동요와 애니메이션 음악을 국악 실내악으로 연주합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키즈 페스타가 오늘 새만금 방조제, 아리울 예술창고와 공연장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재즈 피아니스트 제이콥 콜러 내한 공연이 오늘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있습니다. 제94회 어린이날을 기념하는 행사가 오늘 전라북도 어린이회관 등 도내 곳곳에서 열립니다. 전주시는 오늘 시청 앞 노송광장에서 가족 행복 에너지를 주제로 어린이날 기념식과 다양한 행사를 진행합니다. 전주 한지문화축제가 오늘부터 나흘간 한국전통문화전당과 한지산업지원센터에서 펼쳐집니다. 순창 세계소스 박람회가 오늘부터 8일까지 순창 고추장 민속마을 일대에서 개최됩니다. 무죽은 마을로 가는 봄축제가 오늘부터 한 달간 관내 10개 마을에서 열립니다. 어린이날인 오늘 전라북도 지역 날씨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다가 점차 흐려져 밤늦게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군산 25도, 전주 28도 등 25도에서 28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대 2.5m까지 점차 높아지겠습니다.